안녕하세요. 환장 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5년 2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향상 조건 나왔습니다.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이 나왔다 하면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은 수평 유속 곱하기 높이 분의 중력 침강 속도 곱하기 침강실의 길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침강실 내에 처리가스 속도를 크게 하면 효율은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 2번 침강실 내에 처리가스 흐름을 균일하게 해야지만 집진 효율이 향상이 됩니다. 3번 침강실의 높이를 작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하면 효율은 향상되게 되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 4번 다단일 경우에는 단수가 증가될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나 효율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이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은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석탄의 탄화도가 클수록 가지는 성질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하면 연소 속도, 산소량, 수분량, 휘발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석탄의 탄화도와 관련된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노트에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A 공장에서 SO2 농도 444ppm, 유량은 52m/3승/h로 배출될 때 하루에 배출되는 SO2의 양은 얼만큼인가? 자, ppm의 단위는 몇이냐면 ml/m3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지금 유량을 곱해주게 되면 ml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단위는 질량 단위이기 때문에 몰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단위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1kg몰은 분자량에 kg을 붙인 것과 같으며 22.4 m/3승과 같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4ml/m3승 곱하기 유량을 하게 되면 m3승은 소거되게 되며 그리고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기 때문에 hour를 day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1km몰은 분자량 kg은 22.4 m/3승인데 지금은 mg과 ml 관계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22.4 ml는 64 mg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단위는 kg/day이기 때문에 1kg은 10의 6승 mg이죠.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1.5832 kg/day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문제, 집진 장치의 출구가스의 먼지 농도가 0.02g/m3승, 먼지 통과율은 0.5%일 때 이국가스의 먼지 농도는 얼마인가? 자, 집진 효율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집진 장치를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먼지 통과율이 0.5%이기 때문에 99.5%는 집진이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입국가스의 먼지 농도는 뭔지 모르지만 출국가스의 먼지 농도는 0.02이므로 x 곱하기 0.005만큼이 빠져나간 게 0.02가 됩니다. 따라서 x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005분의 0.02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4g/m3승이 나오게 됩니다.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어도 되지만 해설 및 용어 설명처럼 문제를 푸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다음 집진 장치 중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장치는 무엇인가요?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장치는 세정 집진 장치 중 벤츄리 스크러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에서 입자의 대전과 집진된 먼지의 탈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겉보기 고유 저항의 범위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전기 집진 장치에서 전기 저항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운영이 되려면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정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의 4승보다 작다 보면 재비산이 발생되며 10의 11승보다 크다면 역전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사이 범위로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광화학 스모그 발생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광화학 스모그 발생 조건으로는 일상량이 크고 대기 중 탄화수소, 락스, 오존의 농도가 높으며 대기가 안정하고 바람이 약하거나 침광성 역전일 때 발생합니다. 광화학 스모그 발생 조건 또한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꼭 정리해주세요. 16번 문제입니다.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하수 처리장 유입수의 BOD가 225ppm이고 유출수의 BOD가 46ppm이었다면 이 하수 처리장의 BOD 제거율 %는 얼마인가? 자, BOD 제거율 %는 1- 주입 BOD 농도분의 배출 BOD 농도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유입 BOD 농도와 유출 BOD 농도의 단위를 통일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에선 단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약 4번이 나오게 되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물의 밀도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의 밀도는 1g/. 세제곱센치로 알고 있으며 또한 세제곱센치는 밀리리터와 같기 때문에 1g/ml와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렇게 또 고쳐볼 수가 있는데 1kg/L로 고칠 수 있으며 1000kg/m3승으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g/ml를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L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3승 g/kg이 되며 ml는 10의 3승 ml 리터가 되기 때문에 g이 소거되고 ml 소거 그리고 10의 3승과 10의 3승이 소거되기 때문에 kg/L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위도 한번 해볼게요. 1g/ml를 kg/m 3승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0의 3승 g은 kg이 되며 그 다음에 밀리리터 10의 3승 밀리리터는 리터가 되며 최종적인 단위인 미터 3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10의 3승 리터가 되기 때문에 각각 소거가 되면 10의 3승 kg/m 3승이 됩니다. 단순한 단위 환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입니다. 글리신의 이론적 산소 요구량은 얼만큼인가? 자, 이때는 단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g/몰이네요. 자, 그럼 글리신의 분자식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C2H5NO2입니다. 반응식을 세우게 되면 3.5개의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몰당 g이 발생하기 때문에 1몰당 3.5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그리고 1몰을 주입했을 때 발생하는 산소량을 구하게 되면 112g/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OD 농도가 주어져 있고 폐수량, 즉 유량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포기조의 용량이 주어져 있을 때 포기조에 유입되는 BOD 총 부하량은 얼마인가? 자, BOD 총 부하량은 말 그대로 단위 환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BOD 부하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BOD 곱하기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BOD 농도는 200mg/L이고 이때 유량은 800m 3승/day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단위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mg은 kg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0의 6승 mg은 1kg이 되고 리터를 미터 3승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0의 3승 리터는 미터 3승이 됩니다. 자, 여기서 포기조의 용량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낚시 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답은 160이 된다는 거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물을 끓여 쉽게 침전 제거할 수 있는 경도 유발 화합물은 어느 것인가? 물을 끓여서 쉽게 제거 가능한 것은 탄산 경도로서
탄산 경도는 어떤 것과 결합한 것이냐면 OH, 그 다음에 HCO3, 그 다음에 CO3 2-와 결합한 것을 탄산 경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질과 결합한 CaCO3가 답이 되겠네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번입니다. 폐수 처리 유량이 2000m 3승 per day이고 염소 요구량이 6mg per 리터, 잔류 염소 농도가 0.5mg per 리터일 때 하루에 주입하여야 할 염소량은 얼만큼인가요? 자,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으로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공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요구량과 잔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염소 주입량은 65mg per 리터가 되겠네요. 여기 아래문 지워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염소 주입량을 kg per day로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농도에다가 유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3kg per day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탈산소 개수가 0.1 per day인 오염물질 BOD5는 880mg per 리터라면 3일 BOD는 얼만큼인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BODU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먼저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시계에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BOD가 3이기 때문에 T값에 3을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BOD3는 641.9612가 나오게 돼서 대략 2번이 나오게 되죠. 이 식도 중요하고 문제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31번 문제. 아래에서 설명하는 오염물질은 어느 것인가? 자, 오염물질은 발생하는 질병과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따의 병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의 병은 카드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카드뮴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정화 4단계 중 DO가 아주 낮거나 때로는 거의 없어 부패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단계는 활발한 분해지대입니다. 자, 하천의 정화 4단계는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로 되어 있으며 활발한 지대에서는 DO 임계점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 순서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36번 문제, 쓰레기 발생량이 24,000kg per day이고 발열량이 500kcal per kg이라면 론의 열 부하가 5만 kcal per m 3승 hour인 소각로의 용적은 얼마인가? 자, 연소실의 열 발생률은 용적분의 쓰레기 발생량 곱하기 저희 발열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1일 가동시간은 12시간이기 때문에 데이를 12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답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3번 문제입니다. 43번 문제. 옥탄을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질량 기준 공기 연료 비는 얼마인가? 자, 질량 기준인 게 중요하고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옥탄을 연소시켰을 때 반응식을 구하게 되면 이 12.5개의 산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또 중요한 공기 연료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연료의 몰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 분의 공기의 몰수 곱하기 공기의 분자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료의 분자량은 몇이냐면 탄소가 8개 있기 때문에 12 곱하기 8 더하기 수소가 18개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18을 하게 되면 114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그대로 값을 대입하게 되면 AFR 무게비는 15.142가 나오며 이론 공기량에 대한 식도 잘 출제되기 때문에 이 식도 반드시 외워주시고 AFR 공식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 인구가 20만 명인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수거한 쓰레기 양은 15,000m 3승이다. 자, 그럼 이걸 단위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15,000
미터 3승 per week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때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인가? 단 쓰레기 밀도는 0.5톤 per 미터 3승입니다. 자, 이것은 단위 환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인 단위를 잘 보게 되면 질량 단위, 즉 무게나 질량은 분자에 있고 사람 수나 일수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위를 보게 되면 무게 단위는 지금 밀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밀도는 그대로 곱해주게 되는 것이고 밀도에 있는 부피 단위를 지우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수거한 쓰레기 양을 곱해주며 그 다음에 사람 수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20만 명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위는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톤을 킬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되는 답이 나오게 돼요. 이 문제들은 앞에서부터 계속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앞선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폐기물의 수거 노선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쓰레기 수거 노선 설정도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하셔서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5년 2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4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